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1592년 5월 25일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동래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윽고 동래부사 송상현이 지키고 있던 동래성에 도착하여 성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성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게 심어져 있어 성안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진군을 멈춘 채 사태를 지켜보게 됩니다. 때마침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이각, 양산군수 조영규, 울산군수 이현성이 지원군을 이끌고 동래성에 합류하였는데 이각은 왜군을 보자마자 자신이 콧대를 꺾어놓겠다며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래부사 송상현은 왜군의 기세가 대단하니 성 안에서 같이 싸우기를 바랬으나 이각은 기어코 성문을 열고 출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우겠다고 성을 나선 이각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각이 도망치자 죽을 것을 직감한 양산군수 조영규도 어머니에게 생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며 양산으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상현은 울산군수 이현성과 함께 동래성에서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니 기계를 높이 산 고니시 유키나가는 무리한 전투를 피하기 위해 조선군과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싸우겠다면 싸울 것이로되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 라는 패목을 세우게 되니 이에 송상현도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라며 패목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가 동래성을 겹겹이 포위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동래성 안에서는 백성들까지 나서서 군민 2만 명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성곽이 낮은 동문을 왜군들이 공격함으로써 동래성의 방어가 뚫리게 됩니다. 때마침 어머니를 뵙고 돌아온 조영규도 동문에서 일본군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자 왜군에게 돌진해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래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송상현은 조복을 입고 고향의 부모에게 보내는 시 한 소를 쓴 뒤 일본군의 칼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아무튼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은 부산진성과 동래성의 함락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이 기세를 몰아 계속 북진하면서 경상남도의 성들을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더불어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는 5월 29일 밀양, 5월 31일 대구마저 점령하면서 낙동강을 건너 선산, 지금의 구미에 다다르게 되고 2군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 영천을 점령하였으며 3군인 구로다 나가마사는 김해를 지나 추풍령을 넘어 북진하면서 경상도가 약 일주일 만에 왜군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데 한편 경상도가 왜군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정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잦은 왜구들의 침략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물리친 상황이었고 을묘외변을 마지막으로 왜구들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선조를 비롯해 중앙정부는 단체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난 전쟁이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내 선조의 명으로 각 도에 성곽을 수축하고 성을 방비토록 하였으나 다들 도망가기 바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징병대를 구성해 이원익 등 징병 제찰사로 임명, 15세에서 60세 남성들을 징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왜군들의 손에 경상도가 넘어가자 이를 막기 위해 경상도 순변사 이의를 파견하여 상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더불어 병력 50명을 이끌고 추가적인 병력은 현지에서 징집하기로 했는데 징집이 원활하지 않아 병력을 재편하지 못했고 그나마 내려온 50명 중에서 20명도 도망치기에 이릅니다. 아무튼 상주성에 도착하니 상주성을 지키던 상주 목사 김해는 도망치고 없었고 판관 권길 혼자서 상주를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이 일은 여차저차하여 자신이 데려온 군사와 현지에서 징집한 군사들을 합해 약 800명 정도를 모아 상주성에 대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동강을 건너 선산의 당도에 있던 왜군은 몇 차례 척후병을 보내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며 북진 준비를 하고 있던 반면에 상주성 책임자로 있던 이일은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근방에서 한가롭게 군사훈련을 하고 적이 어디까지 왔는지 관심조차 없는 등 허송세월하기에 이릅니다. 6월 4일 왜군의 기습으로 상주성 안에 검은 연기가 치솟자 놀란 이일은 상황 파악을 위해 군관 몇 명을 성 안으로 보냈는데 그 군관을 매혹하고 있던 왜군 저격병이 조총으로 저격한 뒤 목을 베어 사라졌고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훈련하고 있던 조선군 병력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점점 후퇴하게 되고 왜군이 사방을 포위해 압박하자 이 일은 이들을 돌보지 않고 충주에 있는 신립진영으로 도망치게 되면서 남아서 싸우던 군사들은 모두 전사, 상주성도 그렇게 왜군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 조선에는 최고의 명장으로 대우를 받으며 명성이 드높았던 신립을 3도 도순변사로 임명해 파견하기에 이르는데
선조가 출정식에 직접 나서서 검을 하사하며 전시에는 왕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며 크게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병력 8,000명을 이끌고 충주로 내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병력을 징집, 약 16,000명이 충주 탕금대에 도착해 단원력 근방, 지금의 달천평야에 자리를 잡으며 배수의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충주 탕금대 전투이자 조선 육군과 일본 육군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맞붙었던 바로 그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칭송받는 신립이었으나 조선군은 왜군에게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